안녕하세요. 하나이브 성형외과 대표원장 손형빈입니다. 상안검 많이 들어보셨죠? 눈이 처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쌍꺼풀을 수술을 하는데 그냥 쌍꺼풀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져 있는 눈을 피부를 제거하고 아주 예쁘게 처지지 않는 눈으로 교정하는 수술을 상안검 수술이랍니다. 근본 원리는 처지는 피부, 처지는 근육,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지방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를 해야지 삼각눈이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쌍꺼풀을 만들어서 라인이 자연스럽게 접혀져서 시원하게 되도록 되는 게 원리입니다. 강남에 있는 많은 이제 검증된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제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해 봤는데요. 강남의 젊은 고객들을 수술했는 의사들이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상안검 하안수술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특성상 굳이 상안검 하안검 수술하러 강남을 가시는 분은 극히 드물어요. 지역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 수술은 우리 젊은 20대 혹은 10대인 고객들과는 천지 차이인 방법입니다. 처지는 그 벡터를 이해를 하고 앞으로 또 처질 거에 대해서 10년에 1cm가 처집니다. 얼굴의 모든 것이. 앞으로 흘러내리는 처지는 피부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느냐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술은 70대, 60대 혹은 4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술을 했을 때 20대로 돌아가진 않죠. 하지만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전으로 이렇게 백을 했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또 처지겠지만, 처진다는 것은 눈의 구획도 처지지만 이마도 같이 처지거든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흐르는 갈매기 모양의 형태를 잘 구현해야 돼요. 이 흐르는 갈매기 형태는 2D뿐만 아니라 3D의 개념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끔찍한 말이지만 헤어 깎는 가위 있죠. 가위로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걸 펴서 2D로 보면 갈매기 형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사든 누구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앉았을 때 모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갈매기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눈만 처지는 게 아니라 이마도 처지고 있는데 이 베이스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냐, 이걸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충분히 제거됐냐, 두 번째는 이마가 많이 처지는데 눈썹과 쌍꺼풀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지 않느냐, 혹은 괜찮으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더불어서 앉았을 때 뒤에서 나오는 지방이라든지 피부 밑에 있는 근육이 처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지역병원에는 큰 장점이에요. 오래된 경험이 많은 지역병원에는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은 이렇게, 저런 분은 저렇게 대한 고민이 아무래도 강남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강남에서 검증된 정말 잘하시는 원장들 모셔서 그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을 때는 진짜 완전 무소불위가 되는 거죠. 정말 상안검을 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검증된 병원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마가 많이 처지신 분이에요. 이마가 처지신 분은 요 라인이 있습니다. 코넬 주름이라는데 요 라인이 쭉 잡아서 접혀져서 이 주름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이건 이마가 처지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상안검만 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은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고 합시다. 어떤 병원에 가면은 눈밑 거상술과 상안검을 같이 하십시다. 어떤 병원에는 일단 나중에 하세요, 상안검만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의 기준점은 그 병원이 행해질 수 있는 테크닉의 범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모든 것을 경험이 많은 병원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는 재수술을 한 번만 하는 시세가 아니라 3번, 4번, 5번까지 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재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의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과 피부, 이 모든 것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유착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20년 지나면 그나마 눈이 개선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풀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미로 속의 탐험, 의사가 수술 도중에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수술을 많이 하시던 분, 이분은 반드시 수술 전에 많은 디자인과 고민과 의사와의 상담이 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눈 뜨는 근육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 있어요. 상안검을 했을 때 원 상태로 풀어봤을 때 눈 뜨는 근육이 되게 약해가지고 굉장히 눈 뜨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많은 경험이 있으신 원장님들이 보시면 이분은 상안검 수술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눈 뜨는 근육이 눈 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리베이터란 것과 밀러근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나 수술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도 약한 경우가 있어요. 오랜 기간 군데군데 유착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유착이 다 풀어지니까 완전히 답이 없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수술 전에 반드시 정확한 책정을 하신 다음에 내가 수술을 들어갔을 때 당황스럽게 하는 인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우리 누워서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방법 있잖아요. 10년 전에 미장원에서 상안검 수술을 하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봉합의 형태가 굉장히 좀 다른 형태였고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물어보니까 비장원에서 이렇게 마취크림을 바르고 그냥 가위로 자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많은 경험에서 봤을 때는 어설프게 디자인하는 것보다 그게 바로 원리거든요. 처지는 부분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분하게 가위로 자르는 게 디자인의 원형인데 3D의 입체적인 것을 모르고 어설프게 디자인을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됩니다. 최고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최고로 디자인을 배워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든지 아니면은 이 디자인에 대해서 확실히 안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원하게 뻗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5년 이상 지났을 때도 아름다운 쌍꺼풀이 되는 거지 1년 뒤에 다시 처지는 쌍꺼풀은 그는 재수술입니다. 이 상안검에 대해서 바른 철학을 가지시고 나에게 맞는 상안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시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받을 때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바